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CBS 김광일 기자, 뉴스톱 김준일 수석 에디터,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첫 번째 뉴스 어디로 갈까요? 싱하이밍 파문 정점으로.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의 발언. 다시 복귀해보자면 미국이 승리하고 중국이 패배할 것이라는 것에 베팅하는 사람들 있다. 반드시 후회해야 한다. 이 발언이 촉발한 이 파문이 점점 커져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질렀습니다. 어제 비공개 국무회의였는데 싱하이밍 대사를 두고 구한말 청나라의 위안스카이를 떠올리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말했대요. 오늘 아침 동아일보 단독 보도였는데 아까 오프닝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위안스카이가 23살 때 이모군란 빌미로 조선에 들어와 갖고 뭐 내정 간섭하고 뭐 이런 것들 일삼았던 인물로 알려져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랑도 악연이고, 그리고 중국 역사상에서도 최악의 배신자라는 평가를 받아요. 중화민국을 무너뜨리고 일본이랑 손잡았다, 이런 점에서 예.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때문에 이 정도면은 대통령이 뭐 작심하고 때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우리 정부가 중국 정부한테 적절한 조치를 취해달라라고 공식적으로 전달했대요. 이 적절한 조치가 뭐냐? 뭐 방법을 특정해서 요구한 건 아니다라는 게 정부 설명인데, 네. 뭐 나오는 얘기로는 싱하이밍을 본국으로 소환하라든지 아니면 교체 같은 인사 조치를 요구하는 걸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 대사 교체. 예. 그 기피 인물로 정해서 뭐 추방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대통령실이 거기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죠. 네, 일단 아직까지 거기까지 나가진 않고 있다라고 선을 긋고는 있어요. 근데 윤석열 정부에서 이 정도로 넘어갈 것 같지는 않은 게, 말씀하신 것처럼 페르소나 농그라타, 요게 좀 얘기가 커지고 있는데, 이게 라틴어인데 우리식으로는 외교적 기피 인물 정도로 번역되는 용어거든요. 쉽게 말해서 저 외교관은 우리가 거부한다, 이런 뜻인데, 보통은 이걸 쓰면 상대국에서도 우리 외교관한테 쓰고, 그렇죠. 그러면서 갈등이 점점 에스컬레이트 되기 때문에 잘 안 해요. 상호 추방. 네. 대사 추방 이런 거 큰 거거든요. 네, 예. 그래서 웬만하면 안 하는 건데 이거 해야 된다는 얘기가 공공연히 나오고 있고요. 정부 여당 어쩌려고 이러냐면 대책이 좀 있을까라는 점을 취재를 해봤는데요. 여당의 외교안보 정책 핵심 관계자한테 어제 물어봤는데, 중국이 도발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원칙적으로 대응하면 결국 중국이 꼬리 내리게 돼 있다. 강하게 가자 이제 이런 의견이 있고. 예, 아쉬운 게 저쪽일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근거를 물어봤는데, 일단 중국이 한국을 이긴다고 해서 도움될 게 없다. 왜냐? 한국이랑 붙는다는 건 그 뒤에 있는 미국이랑 붙는 거기 때문에 피를 볼 수밖에 없다. 그러니 중국이 꼬리 내릴 거다라는 얘기인 거고, 무역 부분에 있어서도 중국이 이미 대체제로 많이 전환이 됐기 때문에 우리나라 입장에서 크게 손해볼 게 없다. 그러니 우리가 쫄 필요가 없다라는 뭐 강경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사드 때랑은 다르다 그런 이야기인 예, 건가요? 예. 우리가 크게 피해볼 게 없기 때문에 중국이 더 강하게 못 갈 거다. 우방국이 뒤에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추방해라라는 얘기가 사실 국민의힘 쪽에서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인 거군요. 예. 자, 김준일 에디터. 예. 사실은 이제 목요일에 이재명 대표와 싱하이밍 대사가 만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된 건데, 뭐 주말 지나면서 떠들썩했습니다만 어제 오전까지만 해도 뭐 그렇게 그냥 해프닝으로 넘어가는 느낌 같았는데, 이 윤석열 대통령이 개입하면서 상황이 상당히 더 커진 느낌입니다. 뭐 전략적으로 키웠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반중 정서가 굉장히 강하고, 이게 이제 뭐 자주 외교, 그리고 뭐 이제 당당한 한국 뭐 이런 것들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한 건데, 이게 저는 요거를 보면서 이제 과거에 YS 김영삼 대통령의 이제 발언이 떠오르더라고요. 어떤가요? 굉장히 이제 흡사합니다. 이게 역사가 좀 반복된다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95년에 일본의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다. 이게 이제 굉장히 파장을 일으켜가지고 일본하고 관계가 이제 안 좋아졌어요. 버르장머리 발언. 예. 자, 그게 이제 한국의 이제 외교를 대하는 방식이 YS 스타일이 있고 DJ 스타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YS 스타일은 좀 각을 세우고 뭐 이런 스타일인 거고, DJ 스타일은 가급적이면 적을 안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약간 이런 거. 이게 뭐 여러 대통령들이 반복이 됐는데. 외교 스타일이 다르죠. 예. YS 스타일이 이제 이게 굉장히 흡사한 게 뭐냐면은, 그 일본의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다가 95년에 장점인 중국 주석하고 그러니까 회견한 다음에 공동 기자회견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쉽게 얘기를 하면은 그때 역사 바로 세우기를 막 하면서 반일 감정이 고조가 됐거든. 독도 문제로 또 갈등이 생기니까 야 우리한테 중국이 있어. 야 니들 일본 필요 없어. 라고 하면서 이게 된 건데 지금은 야 우리한테 미국하고 일본이 있어. 중국 니네 필요 없어.
약간 이 느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뭐 그 이후에 일본한테 그게 좀 지속적으로 보복을 당했다 이런 평가들이 많아요. 그때 당시에 이제 여러 뭐 언론들을 보면은 예를 버르장머리 발언 이후에 대표적인 게 이제 97년, 98년에 외환위기가 왔을 때 우리가 급하니까 일본한테 돈 좀 빌려달라고 했는데 일본이 거절했거든요. 그렇죠. 이거 뭐 이게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냐는 놓고는 있고 뭐 이를테면은 98년에 한일 어업협정을 다시 맺었는데 그게 일본이 한국에 어선을 무차별적으로 납포하면서 이제 이게 갈등이 빚어져서 다시 맺어가지고 그게 독도가 또 들어가고 뭐 이제 이런 뭐 논란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그런 거 그러니까 중국이 뭐 이제 오만하고 이런 것들은 맞는데 그리고 우리가 굽신할 필요는 없는데 네. 이 방식이 맞는 거냐 그러니까 실리적인 측면에서 대통령까지 나서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냐 이렇게 확전시킬 필요가 있는 거냐 그러니까 그때 YS도 사실은 국내 지지율을 의식해가지고 이걸 했다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국익에 안 좋게 돌아왔다는 평가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제 정부 여당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아까 전에 김광희 기자가 소개했듯이 우리가 뭐 믿을 게 뭐 있냐 이게 뭐 알 수 없는 거죠 그 부분을 그러니까 되게 좀 신중한 기조가 필요하다 이런 평가들이 있고 네. 지금 민주당 의원 5명이 지금 중국행이 지금 갑니다. 이게 지금 예. 어디 단독 기사입니까? 이게 한국일보 단독 기사고요. 민주당 의원 5명이 이 싱하이밍 사태 속에서 중국을 갔다. 이게 제목이에요. 갈라치기에 휘말릴 우려 뭐 이런 게 지금 제목인데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는 김태년, 홍익표, 뭐 고용진, 홍기원, 홍성국 의원인데 이분들이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소속이고 예. 싱하이밍 사태랑 무관하게 사실은 잡혀 있었던 거예요. 이미 예정된 일정.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주목하는 거는 이제 중국 측에서 이제 민주당의 또 어떤 호소를 뭐 의원들을 하고 뭐 소위 말해서 이제 갈라치기 예를 들면 통야 복여 야당을 통해서 또 여당에 대해서는 뭐 적대시하고 정부는 뭐 이런 게 나오지 않을까 이제 우려가 있는데 중국의 말릴 우려. 예,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간 의원들은 우리는 경제 뭐 문제만 집중적으로 보겠다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추후에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다음 달에 그래서 지금 한중 외교장관이 외부에서 만나거든요. 예. 그러니까 박진 외교부 장관이 11일, 12일에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나토 정상회의 참석 수행하고 13, 14일에는 아세안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을 한답니다. 예. 중국하고 그러면 이제 출구 전략이 뭐냐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갈 수는 없으니까 박진 외교부 장관하고 중국하고 이제 이건 출구 전략을 마련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이 좀 관심이 쏠리는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중국 싱하이밍 대사의 그 행보들 언행은 분명 무례했습니다. 외교적 관례에서 한참 어긋난 도를 넘은 행보인 건 맞지만 실리적으로 따져서 우리가 잘 대처해야 된다. 무시할 건 무시하고 따질 건 따지고 어느 선까지 갈 것인가 이게 숙제거든요. 잠시 후에 국민의힘의 외교통이죠. 윤상현 의원과 함께 이 적절한 조치라는 건 어느 선이 돼야 하겠는가 같이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가죠. 조국 서울대 교수에서 파면. 예, 서울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교수직에서 파면하기로 어제 결정했습니다. 파면이 제일 큰 징계예요. 네. 퇴직금 절반이 깎이고 앞으로 5년 동안 공무원이나 교원 임용이 금지가 되고요. 다른 대학교에 재취업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한 20년 넘게 일한 학교거든요. 네. 어떤 그런 사회적 명예도 완전히 깎이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검찰이 기소한 지 3년 6개월 만이라서 늑장 징계라는 비판도 있는데 이게 올 초에 총장이 바뀌었고 서울대가 예. 그리고 1심 유죄 선고까지 나오면서 급물살을 탔습니다. 근데 이게 최종 결정은 아니에요. 이번에 교원 징계위원회에서 의결이 된 거고요. 총장의 최종 처분이 남았고 이후에 조국 장관 측에서 징계에 불복해서 교원 소청 심사를 청구할 것 같아요. 총장이 이거를 거부할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 지금으로서는 없어 그렇죠, 보이긴 없어 합니다. 보이고 다만 교원 소청 심사라는 걸 청구하면 한 번 더 뭔가 달라질 가능성은 있다 이런 거예요? 그것도 있고요. 그리고 나서 만약에 그것까지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조국 전 장관 측에서 법원에 행정소송 낼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계속 논란이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조 전 장관이 파면에 불복하겠다 하는 사유는 뭔가요? 지금 변호인단에서 얘기를 하는 게 예전에 징계위에 회부가 됐었던 사유가 3개였는데 네. 그중에 유죄로 법원에서 판명이 난 게 겨우 하나밖에 없지 않냐라는 거거든요. 이게 3개가 뭐였냐면 딸 부산대 의전원 장학금 수수, 사모펀드 관련 증거 위조 교사, 하드디스크 증거 은닉 교사 이렇게 3개였는데 그중에서 법원에서 유죄가 나온 게 장학금 부분밖에 없지 않냐. 그리고 그것도 항소 중이니까 너무 성급한 판단 아니냐라는 얘기거든요. 성급한 파면이다. 네, 근데 학교 측 얘기는 좀 달라요.
항소심에서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판단을 했다라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고요. 아울러서 사안의 중대성에 비해서 이미 너무 늦었다라는 반론도 꽤 있습니다. 자, 요 얘기 일단 어떻게 보세요, 김준호 에디터? 일단 뭐 공교롭게도 이제 문재인 대통령 전 대통령 만나고 뭔가 이제 정치 출마 의지를 보이니 이게 갑작스럽게 뭐 벼락 파면 뭐 이런 표현도 언론에서 썼던데 이게 왜냐하면은 일정이 한 달 정도 전에는 이제 공고가 된다라고 합니다. 이제 이게 갑자기 잡혀서 물론 서울대 측에는 이게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이게 그런 정치적 행보하고 연관이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해석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타이밍 딱딱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서울대 교수 가지고 출마하지 마 뭐 이렇게 뭐 한 거 아니냐 뭐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의 전체적인 기조도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이 근거가 뭐냐면 서울대 교원 징계 규정에 직무와 직접적인 관계없이 금품 등을 직무 관련자로부터 받거나 직무 관련자에 제공한 경우 최대 파면까지 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조국 장관이 받고 있는 게 이때면은 자녀 입시 비리와 관련해서 딸의 장학금 명목으로 600만 원 수수환염이 여기 부산대 의전원에서 요게 유죄가 나왔거든요. 1심에서 그렇죠. 1심에서. 그러니까 요게 지금 이 방금 얘기했던 돈을 받은 요걸로 지금 적용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아직 확정이 안 됐는데 과거에 서울대에서 이를테면 성비위와 관련해서는 형이 확정 안 돼도 파면한 사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형평성 논란이 계속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서울대 측에서 이제 할 만한 얘기가 있는 거고. 그래서 뭐 이제 조국 장관이 그래서 사실상 출마 수순으로 간다 뭐 이렇게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이것도 출마를 유도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썰도 있어요. 그러니까 출마를 유도하면은 여권이 유리하니까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 조국 장관도 조만간 결단을 할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총선 앞두니까 참 여러 썰들이 나오는데 이 썰들이 나오고 있는 복잡한 정치판은 2부에서 윤태곤 실장과 함께 좀 더 자세히 풀어보기로 하고 하나만 더 체크할게요. 김관일 기자. 민주당 혁신위원장 후보가 뭐 3명으로 압축됐다는 얘기는 벌써 그제부터 나오고 있는데 발표가 안 되네요. 안 되고 있었는데 어제 JTBC에서 김은경 교수가 유력하다. 그리고 SBS에서 정근식 교수가 유력하다. 이렇게 보도가 엇갈리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단독을 묻혔습니다. 심지어. 두 사람 다 아닌 건 아니에요 혹시? 그래서 모르겠어요. 지금 결정이 된지 안 된지도 모르겠고 저도 열심히 취재해보고 있지만 근데 한 가지 이 보도에서 맥락은 나오지 않고 있어서 그 맥락은 좀 짚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친명계는 어제 말씀드렸지만 대체로 정근식 교수를 밀고 있어요. 근데 이분이 이재명 대표가 경기지사 할 때 경기연구원 이사를 지냈어요. 그리고 이재명 지키기 범국민 대책에도 참여했었거든요. 지난번에 이대경 이사장도 요거 제안했던 분이잖아요. 네, 그렇죠? 비슷하게 들어가 있다 보니까 비명계에서는 왜 굳이 그런 사람을 자꾸 하려고 하냐. 그러니까 좀 이렇게 좀 떨어져 있는 사람을 할 수도 있지 않냐라는 얘기를 하면서 대체로 비명계는 김태일 교수 쪽을 밀고 있어요. 근데 또 이분은 윤석열 정부 인수위에 이름을 잠깐 올렸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친명계에서는 우리 윤석열 도왔던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데리고 오냐 이게 줄다리기를 물밑에서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김은경 교수가 또 유력하다는 보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제3의 대안으로 이제 또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런 맥락에 있는 거군요. 그러니까 하나로 딱 모아진 느낌은 아니네요, 여전히. 네,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가죠.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